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일전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느냐 하는 개전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표지에 한반도 지도하고 이쪽에 이제 그 기관차를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일전쟁이 개전되는 과정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런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관차를 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청일전쟁이 왜 또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왜 나오느냐 뭐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번 시간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테기 도시오라고 하는 학자가 중화세계 붕괴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은 중화세계는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최후의 조공국인 조선을 상실하면서 소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일전쟁은 조선을 중심에 두고 일어난 전쟁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마지막 중화제국인 조선을 이 청나라가 상실하면서 청제국이라는 것은 분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그 이해 당사국인 세 나라가 청일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청일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일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때가 갑오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제1차 뭐 갑오전쟁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는 제1차 중일전쟁이다.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이 1937년에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중일전쟁이고 그게 2차 중일전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여간 이 같은 전쟁을 두고 표기를 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편한 대로. 이 조지 커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영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 조선에도 1894년분에 조선도 다녀가고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 총리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그런 다음에 1894년에 이 청일전쟁이 벌어진 그 해에 극동문제라고 하는 저서를 발표합니다. 책의 부제가 조선 정치의 미래, 조선의 불규칙한 정치양의 위치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이 조지 커진경이 조선의 이 운명을 뭐라고 얘기해놨느냐. 조선은 여러 강국에게 농락당하는 장난감 공이다. 그 공의 정치상의 미래 운명을 우려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은 강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호를 받든지 아첨을 하든지 능용을 당하든지 총애를 받든지 할 운명이다. 여기에 뭐 독립국의 지위로서 조선이 독립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미 이 영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 나라는 참 앞으로 생존이 참 힘들겠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본 여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부는 이미 막 다 전략을 짜놓고 언론이 거기에 막 동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개전을 그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일본 개진당 의원인 시마다 사부로 같은 사람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조선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조선은 학문도 용기도 애국심도 없이 신체만 건강하고 유순한 조선은 속국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국구민신문, 이 국구민신문은 이제 우리 한자로 치면 국민신문인데, 이 국민신문은 청일전쟁의 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의 뜻이 없는 현 내각을 타도하자라고 선동을 해요. 이토 히로부미 내각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데 이거 왜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하고, 개전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그런 소극적인 이 이토 히로부미 정부를 일본 언론이 타도하고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 일본 언론이. 지난 시간에 그 언론이 청일전쟁을 선동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 일본의 이 그 여론이 개전 쪽으로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군부의 생각이 그대로 이제 들어맞아 가지고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또 자유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7월 22일이니까 7월 25일 날 이로부터 사흘 후에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흘 전 개전을 선언하라
이렇게 선동을 하지를 않나. 우리는 이미 검을 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어쨌든 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그리고 러일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본은 언론이 정말로 앞장서서 뭐가 이 호전성을 국민들에게 막 맹렬히 선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에 막 열광을 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라이 계급들. 사무라이는 원래 이 전쟁을 하는 계급이었는데 이 사무라이 계급을 폐지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실직을 했고, 그 사무라이 중에 일부 뭐 머리 좀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 됐고, 또 일부 사무라이들은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일본에서 전부 칼을 차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 사무라이 출신이야라는 거를 이제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랬죠. 몰락한 사무라이 그룹은 전쟁이 나야 자기네들도 가서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또 이 사무라이 그룹들은 막 무슨 뭐 각지에서 우리가 의용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발도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도 참전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이 전쟁을 향해서 일본 국민들이 그야말로 막 이 군부가 파놓은 이 레일리를 이런 식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시베리아 형돈철도의 이 역할, 이것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1891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만들어지면 저 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영국 해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철도를 통해서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공포에 떠는 건 뭐냐면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역이 블라디보스토크인데, 블라디보스토크는 4개월 동안 이 항구가 얼어붙어서 항구 기능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종착역을 부산 아니면 마산으로 연결할 거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이 유럽에 있는 러시아 군대가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러시아 군대 마루름 소리가 들리는 날이 일본이 러시아에게 침략당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한반도를 차지하자. 그러려면은 지금 이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들고 있는 이 중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1891년에 착공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됐다. 우리가 이러한 그 국제정세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세계정세라는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본이 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부 이제 영국이 그 배후에서 공작했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가 지금 여기 한반도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이 밀려 내려오는 러시아를 막고 우리가 여기를 보호국으로 차지하자. 그래서 러시아의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청나라하고 먼저 전쟁을 해서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속국지위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할 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는데,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가 뭐예요?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일본이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를 만들려면은 이 재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 이 정부, 일본 군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벌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같은 일본 재벌을 자이바스라고 그러죠. 이 재벌이 탄생하는데, 사실 뭐 세계 어느 나라 역사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재벌은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정부의 특혜, 이권,
이런 거를 뭉터기로 갖다가 제공을 해줘서 의도적으로 재벌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미쓰비시라는 이 재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미쓰비시 상사가 일본군이 그 1874년에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대만을 침공하려고 보니까 이 군대를 실어날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쓰비시 상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저 대만에다가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니네가 우리 수송 업무를 좀 맡아. 우리 지금 배가 없는데요. 배 사와.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장기 저리로. 그래서 그 돈으로 외국에서 배를 사다가 대만으로 향하는 이 군부 이 수송 업무를 맡아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축적을 해요.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재벌이 미쓰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야, 뭐 배를 뭐 외국에서 사올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어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다 제철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미쓰비시라는 소위 말하는 재벌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산업혁명은 전부 이 방직공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1882년에 이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오사카 방적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방적회사가 막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이제 방적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890년대 이 면사 천을 짜는 실이 일본 총수출액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돼 일본이 이제 천을 짜는 실을 외국에다가 수출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영국으로부터 배를 사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철소를 짓는 기계를 사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 중공업국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이러한 그 시드머니는 방직공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이 그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하고도 또 밀접한 그 연계가 있는 게 이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초기의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보면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동력 착취형 공업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의 그 여공들이 그냥 저 농촌에서 뭐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만은 그냥 뭐 식구가 많으니까 이 부모들은 이 한 식구 하나라도 입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뭐 딸내미 이런 애들을 그냥 도시로 보내가지고 이 공장에 취업을 시켜요. 이런 애들이 넘쳐나니까 공장에서는 얘네들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고 공짜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공들은 막 돼지우리 같은 그런데 막 잠을 자면서 하루에 막 14시간, 15시간씩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주 값싼 이런 농산품이 필요한데 그 값싼 농산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조선이었다. 조선을 우리의 식민지 내지는 보호국으로 삼자. 이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철도 노선이 확충되고 뭐 교육이 막 보급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 뭐 인구가 막 이동하고 막 그러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기 저리에 막 임금을 줘가면서 얘네들을 막 부려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만이 쌓여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 계급의 이 불만을 뭔가를 잠재우려면은 국내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막 도저히 이게 막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열강들이 써먹는 수법은 뭐냐면은 이 모든 불만을 해외로 내보내기 위해서 대내전쟁을 일으킵니다. 일본도 청일전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해봤어야 이런 걸 경험을 하죠. 자, 일본이 이렇게 막 주체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막 넘치는 힘을 해외로 막 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청나라는 극소수에 달하는 만주족이 이제 황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황족과
절대 다수의 한족 간의 이런 계급 갈등, 민족 모순 이런 게 막 휘몰아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자해공갈단 비슷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막 러시아,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야 중국에 가가지고 말이야 누구는 한탕 치고 왔다더라. 그러니까 막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중국에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권을 탈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완전히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탈탈 털리다 보니까 독일도 와서 찝쩍거려 무슨 뭐 러시아도 와서 뭘 하려고 해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일본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 우리도 어떻게든지 저 분할 경쟁 뜯어먹기 경쟁에서 우리도 뭔가 이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나라를 한번 우리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 군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청일전쟁으로 그냥 몰려간 거죠. 여기 보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이제 미국이고 이거는 영국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위를 들고 차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서로 이제 잘라먹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있는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이 그림을 그리는 화공들한테 기자가 이제 쫙 설명해 줍니다. 야,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니까 이거를 네가 그 그림을 그려봐. 이런 걸 이제 만평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이게 외국 잡지에 실린 이 만평이에요, 이게. 여기 맵 오브 차이나라고 돼 있네요. 이 중국 뜯어먹기. 자, 이런 와중에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군대 중에서 제일 막강한 이 군대가 이 조선 중앙부대인 이 장위영이라는 부대인데 이 장위영은 이 미국인 교관이 훈련시킨 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서양식 대포, 크루프 대포, 그 다음에 게틀링 기관총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낫이나 죽창을 든 농민군에게 연전연패를 해요. 황토현에서 지고 장성 황룡촌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농민군에게 대포를 뺏깁니다. 그런데 이 동학 농민군이 대포를 뺐었는데 이 대포를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지. 그래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냥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황토현 전적비인데 이렇게 이제 반군이 조선의 최정예 부대라는 이 부대가 서양식 그야말로 그 정밀 대포까지 끌고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죽창든 농민군에게 패해서 쫓겨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현지에 파견된 이 지휘관이 아이고 이거 우리 군대가 지금 안 되겠습니다. 청나라 군대 이걸 이제 하늘이 보내준 군대라고 해서 천군이라고 하는데 천군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조정대신들이 아니 지금 청나라 군대를 그 초빙을 하다가 우리 농민군을 진압을 하면 뭐 우리는 진압을 해서 좋지만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 천진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오면은 일본 군대도 조선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절대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야말로 막 결사반대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명하신 고종께서 야 그래도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보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 국제 조약이 뭔지를 몰랐던 거 아닌가. 천진조약에 의하면은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낼 경우에 일본에게 그 군대를 보낸다는 것을 상호 통지하게 돼 있어요. 통지한다는 거 그러면 그 통지를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나요. 너네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는구나. 아 그래 잘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외교적인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가면은 일본 군대도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니 한 나라에 청나라 군대 출동하고 일본 군대 출동하면 뭐 꽈당하고 부딪히면 전쟁이지요. 이 간단한 논리조차 이 조선 국왕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덜컥 그냥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이 전주성 전투라는 것이 벌어져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를 좀 지휘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안으로 들어갔으면 안 됐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민군은 게릴라전을 벌여야 승산이 있죠. 그런데 이 그 순진한 전봉준이가 야, 우리가 이 전주성을 점령하면은 뭔가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겠지. 그리고 농민군 10,000명을 이끌고 전주성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지리멸렬했던 광군이 전주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 안에 동안에 든지 신세가 돼버렸어요. 전주성이라는 성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농민군이 10,000명이 거기 들어가니까 식량이 있나? 그래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쫄쫄쫄쫄 굶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전투하려고 하다가 몰살당하고 또 문 열고 나와가지고 전투하려다가 몰살당하고 그래가지고 전주성에서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게 전주성 전투예요. 이 소식이 6월 6일 날 이제 서울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청나라 군대를 파병을 요청을 했으니까 청나라 군대는 지금 배 타고 지금 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농민군이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청나라 군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해진 이제 고종이 자기 신복인 민영준을 시켜서 야, 청나라 군대 오지 말라 그래. 이제 우리 안 와도 된다 그래.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미친놈들이 다 있나 이게. 야, 임마, 니네들이 지금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지금 우리 군대가 지금 배를 타고 오고 있는데, 청군 파병 중지를 요청하고 원병이 조선에 오면은 조선에 상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어. 배 타고 온 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이런 그 상륙 불가 요청을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상륙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청나라의 지금 그 대표가 조선에 와 있는 원세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실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네 임금과 신하의 일처리는 어찌 이토록 답답한가. 조선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하면서 결국 청일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일전쟁이라는 모든 그 준비사항이 일본에서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요청만 안 했으면 이때 전쟁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청일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일본이 조선을 보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 목적이 나중에 한일합방으로 성사가 되는데 이 동아시아의 격변을 일으키는 이 청일전쟁의 방아쇠는 누가 당겼느냐? 고종이 당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 2,465명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조선 정부가 저 전라도 호남에 있는 동학농민군을 토벌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온 부대이기 때문에 전라도로 출동하기 쉽게 아산만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아산에 상륙을 했어요. 상륙을 해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동학농민군을 가서 처부수자 하고 막 저 고구라 이런 데를 가보니까 이미 농민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다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조선 농민들에게 막 돈도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상황 끝. 문제는 천진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출동을 하니까 일본도 출동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조선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날이 5월 30일인데 5월 30일에는 하필이면 일본에서 아주 정치적인 격변이 벌어집니다. 5월 31일 날 일본 중의원이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영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내각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 상주안이 일본 중의원에서 가결이 돼요. 그래서 이 일본 그 정부도 이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든지 그 타개해야 되는데 타개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의식을 해외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던 와중에
지금 청나라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유 잘 됐다. 우리도 군대 보내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일본 가기가 조선이 청군 파병 요청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선에다가 군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이제 청일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죠.